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성인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인데요. 그런데 최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을 갖고 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료와 관리에 소홀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걷기와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생활 속 관리로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젊은 층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도 방치하면 큰일 나는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혈압은 이제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뇌졸중, 중풍이죠. 뇌혈관이 이제 출혈이 오면서 손다리가 마비가 되고 이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동맥경화, 또 부정맥, 이 협심증 등 정말로 내 몸에 아주 안 좋은 위험한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혈압인 경우에 또 흔히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평소에 조금 더 이렇게 고혈압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 방법 있을까요? 일단 고혈압은 혈액 내 혈관 내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짜게 먹는다는 것은 짠 건 소금이고 결국 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짜게 먹으면 붓고 혈관도 부풀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게 내가 조금 싱겁다 할 정도로 고혈압이 없고 혈압이 안정적일 때는 내가 좀 간이 되어야 맛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드셔도 괜찮겠지만 경계혈압이다, 현재 고혈압을 치료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먹었는데 좀 맛있다가 아니라 좀 싱겁다, 여기에서 입맛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살이 찌지 않도록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담배를 반드시 이제 끊는 게 필요하고, 모든 질병에 우선적으로 흡연이 제일 나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이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은 또 스트레스의 이제 연속이라고도 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을 운동이나 취미 또는 종교 생활, 자기가 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 쪽으로 해서 찾아서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같은 시간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규칙적으로 혈압을 체크를 하고 정기적으로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고혈압 예방과 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팔다리에 심한 부기가 나타나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종을 경험하는데요. 림프계 이상이 생기면 림프 부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림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단 림프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거기에서 노랗게 진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림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임파라고도 해서 임파선 부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제나 수술을 받고 나면 임파 부종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림프 부종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림프는 우리 몸에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침범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종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림프 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 수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로 인해 부종이 생기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암 자체가 림프관이나 또는 림프절을 압박을 해서 림프 부종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세혈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혈전이 림프관을 막음으로 인해서 림프 부종이 오고,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이제 체중이 늘고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이 림프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림프 부종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림프 부종은 신체 일부에 생긴다고 하는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증상은 일단 붓기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 쪽에서 먼저 오게 되는데 손끝이나 발끝에서 부기가 생기면서 이제 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동맥에 의한 부종과는 다르게 팔다리를 높게 하여도 일반적으로 붓기가 감소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은 부위에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암 수술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유방암 이쪽 수술로 인해서 겨드랑이라든지 가슴 수술 부위에 이제 방사선을 투여한 부위가 잘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슴 쪽이나 겨드랑이 쪽이 조금 더 많이 이 림프가 구성이 되어 림프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종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부어오른 부위를 누르면 조금 있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림프 부종의 특징은 눌렀을 때 바로 올라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입거나 신발을 뭔가 신을 때 신발이 너무 꽉 조이거나 옷이 타이트해서 입을 때 좌우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부종을 눌렀을 때 이렇게 좀 쑥 들어간다고 해도 자국이 남아도 크게 통증이 없으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진다고 하던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종이 발생한 부위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됩니다. 알부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은 세균이 성장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하기가 쉽고요. 또 이로 인해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해지고 또 심해지면 외형적으로 이제 이쪽 팔 쪽이나 가슴이 부풀고 다리 쪽이 부풀기 때문에요. 주변에 이제 외모의 영향으로 시선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밖을 잘 안 나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뭔가 움츠러드는 이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팔다리에 심한 부기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되는 림프 부종.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침이나 뜸, 그 다음에 한방 물리요법으로 림프에게 이제 순환을 촉진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혈관의 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찌되었든 림프의 순환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심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병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력을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잘하고 대장에서 대변을 만들고 수분 흡수가 되고 대변이 잘 빠져나가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소변의 배출이 원활한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혈액 속의 찌꺼기, 불필요한 물질들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변을 보았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대변을 보았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요도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변이 시원하고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 방광염이 오기가 쉽고, 심해지면 이제 신우신염까지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이 기간이 요도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서 만성적으로 오는 게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화가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변 소변을 잘 보는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방광에 소변은 남아있지 않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대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한의원에서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하는 침 치료나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림프액 순환을 촉진하는 뜸과 침 치료 등 림프 부종의 다양한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림프 부종 관리에 대해 도움되는 한방차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발이 차가운 경우와 이제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경우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출과 대추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대변과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뭔가 덜 나온 느낌이다, 이런 경우에는 복령과 도인을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백출과 대추를, 또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령과 도인 한방차로 림프 부종 개선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종의 그 동의보감의 부종문에서 인중은 우리 몸에 이제 모든 붓기가 있을 때 순환이 되는 혈자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중은 코 밑과 입술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인중입니다. 그래서 그 인중의 2분의 1 부분, 가운데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한 10초씩 5번에서 10번 정도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도라는 혈자리가 되는데요. 대도는 엄지 내측에서 따라오다가 보면 이제 본절이라고 하는데 볼록 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도혈인데, 이 대도혈은 대소변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우리 몸의 찌꺼기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인중과 대도를, 그래서 인파가 좌측이 주로 많이 붓는다 그러면 인중은 하나이고 대도는 좌우에 양쪽에 두 개의 혈이기 때문에요. 먼저 건강한 쪽을 지압을 10초씩 둘째 손이나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인중과 대도 혈 지압으로 림프 부종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림프 순환을 돕는 생활 속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이 이렇게 좀 오래 걷거나 좀 붓기가 자주 생긴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또는 아침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올려놓고 좀 다리에 붓기를 빼면서 이제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가벼운 이제 전신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렇게 다리에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간헐적 공기 마사지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들고 운동이 좀 잘 안 되기 하시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기 압박 마사지 기구를 조금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적정한 체중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60이 넘어가면 오장육부에 하늘로부터 받은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중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을 잘 보는지 소변은 시원한지를 꼭 체크해서 이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림프 순환을 돕는 생활 속 관리법을 살펴봤는데요.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전신 운동으로 혈액순환과 부종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에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요? 167. 네, 그다음에 몸무게는 62kg.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박사님께서 저보고 한 달 약 먹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 그래서 지금 복용한 한방차 이름 알고 계십니까? 감초하고 예. 향부자. 예. 그다음에 복신. 네. 그래 해가지고 이걸 각각 5g씩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500cc 해가지고 100cc 나오게 달에 먹으라고 말씀 저한테 하셨거든요. 네네. 예, 한 달 먹었고 예. 이 생각보다는 제가 놀란 게 감초라는 이 약초가 엄청나게 달더라고요. 아, 예. 달게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단 게 있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예. 원래 감초가 이렇게 많이 답니까, 박사님? 근데 이제 그 감초가 약재마다 예.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감초, 향부자, 복신 이 세 가지 약재를 달여서 드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재를 달여서 드실 때 이렇게 단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예. 예. 원래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원래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나서부터는 예. 네네. 제가 단 거하고 또 매운 거하고 짜은 거하고 신 거 있지. 네. 요 네 가지는 그게 제가 피하라더라고. 저 갑자기 이게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왜냐면 또 신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산도 신데다가 또 신 걸 먹으면 안 좋을 거니까 그게. 네. 그래 제가 이제 이 역류시도염 걸리나 놓으니까는 이게 불편한 게 조금 대화가 넘어가는 1시간 정도만 대화가 하면 목이 조금 쉬지더라고 이게. 네. 목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맛도 작게 하고 조금 말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한방차를 한 달 정도 드셨잖아요. 예. 예. 이거 드시고 나서 증상은 어떠세요? 그렇게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 이게. 예. 지금 예, 그때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예.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예,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것도 약간 달달한 것도 신 것도 먹으면 뭔가 더 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자꾸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때 아마 이제 운동도 조금 많이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그 감초하고 향부자, 복신이라는 약재를 한꺼번에 데렸는데 좀 단 느낌이 많이 느껴지셨다 이거죠. 예. 예. 아, 그러시면 지금 이제 예. 그 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지금 보면 예. 그 감초를 지금 원래 양보다 2분의 1로 줄이세요. 아, 그러면 2.5g 할까요? 예, 2.5g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실을 넣으세요. 지실은 2g만 넣으세요. 아, 지실 2g. 네네. 네, 그렇게 예, 해서 다리는 예. 방법은 똑같이 다리세요. 예. 제가 약을 갖다가 사실 이게 이제 5g 해가 이탈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그게 이제 하려니까 그게 한 2시간 정도 다니면 그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하루 두루 하려니까 4시간이 붙어 있으려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10g을 해가지고 네. 물을 3,000cc 해가지고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이제 200g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네. 200cc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좀 이제 중간부 이후부터 그렇게 했거든 제가. 예. 아, 예,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불러줄 수 있는 건 한 번 분량인데 이게 이제 그 매일 그렇게 해서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하려니까. 예, 그냥 뭐 하루분 하셔도 되고 5일이나 10일분을 한 번에 예. 달여 놓으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예, 진피를 하나 더 적으세요. 진피 5g. 진피는 그 껍질이지. 예, 예. 귤 껍질 진피. 5g 더 넣으세요. 아, 예, 그럼 알겠어. 그러면 예. 종류가 그러면 이제 5 가지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감초만 2분의 1로 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네, 감초만 2.5g 넣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예.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하시고 그 이렇게 예. 다리는 것은 예, 본인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틀분 하셔도 되고 5일분 정도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시간에 데려도 밖에 온도와 그 내가 끓이는 상태에 따라서 그 물량이 달라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물이 좀 더 남았으면 조금 더 다리시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좀 쫄았으면 예, 그때는 예. 이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예, 그렇게 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cc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 이게 1,500cc 했을 때 100cc를 갖다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150 되는 것보다는 100cc를 맞추는 게 더 낫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뭐 조금 예. 10이나 20 좀 왔다 갔다 예. 하셔도 너무 예, 예, 이렇게 예.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본인은 아, 이렇게 예. 정확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이렇게 뭐 10이나 20 정도, 10이나 뭐 15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도 예. 괜찮거든요. 아, 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아, 아까 식사도 아침에 예. 좀 배가 안 고프면 배가 고플 때까지 좀 기다렸다 드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드시는 거고, 배가 안 고프면 최대한 조금만 드시는 거고, 몸 상태에 따라서 날씨처럼 그 기혈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예. 그러면 박사님 이게 공복에 먹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식사하고 먹어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아, 극대화 그 시키려고 그러면 식사하시고 효과를. 드셔도 되고, 예, 빈속에 드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아유, 이제 예. 제가 워낙 그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라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보고 이제 약을 예, 예. 받아들이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먹고 전화 아. 달라고 했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 이번에는 이제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예. 이제 전화 주시면 다음에 저하고 예.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7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감초와 향부자, 복신을 이용한 한방차를 한 달 복용하고 전화 상담을 다시 주셨고요. 지실과 진피를 추가한 한방차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초와 향부자, 복신, 지실, 진피는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이 남자분은 예, 피부가 아주 유들유들하고 곱고 또 완벽하고 꼼꼼하고 예, 그런데 어떤 뭐 경제적으로 이제 주변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 기능이 제대로 이제 개선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식사를 제 시간에 꼬박꼬박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혹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이 병명은 이제 실정이라는 병명인데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부교감신경이 안정화가 되지 못해서 소화가 잘 안 되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식사도 이분은 뭐 아침에 딱 얼마, 뭐 점심 몇 시 얼마, 저녁 몇 시 얼마, 예, 저녁 식사하고 나면 절대로 배가 고파도 음식이 안 드신다고 했었는데, 예,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게 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도 몸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있고, 예,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노화가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은 일도 있어서 식사를 조금 더 많이 해도 괜찮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음식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먹히는 경우에 억지로 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안 먹힐 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위축이 되어 있을 때는 예, 몸에 맡기셔야 됩니다. 몸이 받으면 조금 더 받는 거고, 몸이 안 받을 때는 받을 때까지 한 템포 쉬면서 하시는 게 이제 이 향부자와 복신과 이제 감초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 약재를 구입할 때는 예, 제약회사에서 검증된 제품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재를 이렇게 불러드릴 때 그 약재가 제약회사에서 검증된 예, 정확한 제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 향부자, 복신, 감초가 이제 기혈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순환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어도 뭐 조금 효과는 있는데 비슷한 것 같다고 해서 가슴 쪽에 기를 더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귤피, 진피를 처방해 드렸고, 지실은 이제 비위 기능을 도와주면서 위장을 음식물을 잘 받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방차를 불러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병이 오래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2개월 있다가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요, 뽀빠이가 먹고 힘을 냈다는 시금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뽀빠이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힘의 원천, 시금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 동의보감에도 시금치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 이제 본초문에는 파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좀 차갑고 오장을 잘 통하게 하고 이제 장위의 열을 없애주고 특히 이제 술독을 풀어주는 효능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장을 튼튼하게 하는 시금치. 어떤 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아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금치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제 비타민 A와 또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시력을 개선시키고 또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시력 개선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시금치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변비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섬유질이 풍부하면 우리 시청하는 애청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장의 운동을 돕고 장의 환경을 돕고 또 포만감을 느끼면서 대변에 수분이 많아서 변비에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또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때문에요.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배설됨으로 인해서 다이어트와 내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정도 또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또 변비를 예방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데요. 또한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일단 이 포타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이제 체내에 이제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또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제 알파 리보산 성분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혈압과 또 혈당에도 도움이 네. 되는 아주 좋은 시금치네요. 간 독소 제거뿐만 아니라 뼈를 또 튼튼하게 해줘서 성장 발육에도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 또 칼슘이나 철, 마그네슘 등의 이제 비타민과 이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장기 또 어르신들의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이제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네, 뼈 건강과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시금치지만 섭취에 또 주의를 해야 할 체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노약자들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싫어해서 찬 걸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옥살산이라는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요. 칼슘과 결합하면 이제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 시금치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동의보감의 또 하나 특징은 이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오히려 다리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 한의사와 이 경우는 상담을 해서 섭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질이 찬 이 시금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예,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문화, 비빔밥 문화지 않습니까? 음식을 편식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이 비빔밥인데요. 이 바로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갖은 양념으로 이제 나물을 또 무치거나, 또 하나 성질을 찬 걸 해독시키는 게 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된장을 풀어서 국을 끓여서 이제 먹는 게 이제 좋고, 또 하나 수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꼭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금치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서울 02-823-2000번 또는 원음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전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이고요, 여자.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155에 54.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얼굴이 붉어져서 예,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실내 공간에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혼자서 얼굴이 붉어지고 네, 이래서 저 혼자 이제 뭐 탁상용 선풍기도 준비해 놓고 네, 때로는 이렇게 얼음도 겨울에도 얼음을 갖다 놓고 혀 밑에서 녹여서 열을 네. 내리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나 같이 걸어가더라도 저는 얼굴을 술 먹은 것처럼 붉게 이렇게 달아오르고 네. 다른 분은 전혀 괜찮고 네, 네, 그래서 상담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얼굴 붉어지는 거가 볼 쪽으로 그러세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목이나 가슴 쪽은 어떠세요? 뭐 가슴은 붉어지는 걸 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의 열감은 있죠. 예. 지금 이 얼굴이 붉어지는 게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저는 상당히 한 10대부터도 그랬는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뭐 복용하는 뭐 양약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은 코뼈가 그래서 코뼈 수술. 네. 그리고 또 팔도 하나 있네. 팔 다쳐서 골절이 되어서
팔 수술 요 정도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도 일은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체질들이 술을 잘 못 하시거든요. 술 혹시 저는 예, 예. 술 해보신 적 술은- 있으세요? 네, 술을 저수술할 수는 있는데 네.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려고 거의 안 마시는 편입니다. 술 좀 마시면 얼굴에서 더 열나는 느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커피인데요.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주무시나 해서요. 커피를 좀 마시면은 잠이 좀 덜 오는 편입니다. 네. 폐경은 몇 살 때쯤 되신 것 같습니까? 49? 네.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매일 보는데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너무 6, 7번씩 간다 할까요? 네. 이게 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도 이렇게 6, 7번 좀 많이 가세요? 최근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그렇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 전에는 이제 그 이렇게 보는데 정상적으로.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왠지 조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요즘 이제 6, 7, 요즘은 이렇게 좀 많이 가시지 않아요? 네. 예, 그러면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다 나간 느낌이세요? 조금, 볼 때는 그랬는데, 예. 돌아서면 왠지 아직도 좀 남은 기분이 들어요.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제가 의식적으로 물을 조금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예. 자주 가는 편이죠. 예. 예, 그건 지금 물은 좀 의식적으로 더 드시고요. 네. 네. 예, 그건 이제 물을 마셔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원래 음식 드실 때 좀 얼큰하고 자극적인 거 잘 드세요? 그런 거 좋아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네. 많이 좀 덜 먹으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는 이제 그 얼굴, 좋아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좋아하셨던 거죠? 네. 예. 이 병은 이제 면열이라는 병입니다. 면열.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본인이 이제 여름에 동료분들하고 걸어가실 때 네. 다른 분들이 보면 이제 동료분들은 뭐 많이 빨개지지 않고 그냥 보통의 얼굴 색깔인데 본인은 술 먹은 것처럼 좀 빨개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이 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 동의보감에 딱 면열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맵고 자극적인 걸 이제 이걸 좀 즐기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위와 장에 이제 열이 있으신 분들이 예, 뭔가 음식을 먹고 나거나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뭐 술을 안 먹었는데도 낮술 먹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하고 장에서 열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두피 쪽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승마. 흑마, 예, 예, 승마. 예, 그 다음에 황년주초. 황년, 주초. 두초. 아, 예, 술주자에 이제 볶는다는 주초입니다. 예? 예, 다시요. 예, 황년주초. 주초, 예, 그렇게 예, 적으시고, 예, 그 다음에 백지. 백지, 예, 예, 그 다음에 치자. 시작, 예, 그렇게 해서 전부 4g입니다. 각각 4g. 네. 네. 예, 그래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일어나서 예, 한 잔 드시고. 한 예. 잔이라면 예, 100cc 한 잔요. 100cc 한 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잔은 또 가지고 가서
그 예.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예, 예. 오후에 한 2, 3시쯤 한 번 더 드세요. 오후 2, 3시쯤. 예. 원래 예. 선풍기 에어컨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다가 보니까 예. 선풍기 에어컨을 많이 트는 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이제 얼굴에 먼저 붉은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아실 거예요. 얼굴이라든지 아마 목 쪽이라든지 가슴 쪽에 열감이 좀 느껴지는 때가 그 열감이 먼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빠지게 되거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뭐 본인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는데 좀 너무나 맵거나 너무 자극적인 것은 열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덜 맵고 좀 덜 자극적인 걸로 드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은 한두 숟갈 정도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식사가 이제 배가 불러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에너지화 생기는데 그 에너지는 열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식사를 뭐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이라도 조금만 줄이시고, 예, 그거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한방차로 꼭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어머니의 붉은 기운이 도는 면혈증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는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얼굴에 붉은 기운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박사님, 면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체질적으로 열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피부가 좀 얇기 때문에요. 중고등학교 때 남 앞에 서거나 낯선 곳에 가면 예, 얼굴이 좀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은 현재 65세인데도 열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제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땀이 나면서 열이 올라오는 경우로 그 전에는 얼굴에 붉은 거가 많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부터도 얼굴에 열감이 있어서 위장관에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시는 분들, 그래서 평소에 열이 있는데 술을 먹어서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빨개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술을 물어봤을 때 먹을 수는 있는데 술을 먹으면 얼굴에 열감이 더 나타나고 붉어지기 때문에 조금 피한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맵고 자극적인 것도 아마 원래 좋아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해서 아마 붉은기가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의 열을 직접적으로 꺼야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제 실열입니다. 실열이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린 지금 약재가 4가지인데 이제 3가지는 성질이 차고 1가지는 이제 얼굴 쪽으로 약을 끌고 가는 예, 인경약으로 해서 처방을 불러드린 겁니다. 네, 또 승마와 황련주초, 백지, 치자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약재일까요? 예, 승마는 이제 위장의 열, 선천적으로 이제 열이 있는 것을 이제 땀으로 배출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땀나는 방법을 치료하는 원칙이 대전제가 봄과 여름, 날씨가 따뜻해질 때 한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이제 봄이 되면서 조금 따뜻해지기 때문에 승마를 처방을 해드리고, 또 백지가 있는데요. 이 승마와 백지는 위경으로 예, 얼굴 쪽으로 약을 끌고 가는 약재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황련주초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치자인데, 황련과 치자는 우리 몸에 화를 꺼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라든지 열을 끄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 황련이라는 성질은 차기 때문에 성질이 찬 약은 위로 뜨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성질을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술로 법제한 것을 주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련 주초와 치자, 예, 그래서 4가지 약재로 이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 여성인데요. 업무적으로 피곤하면 물집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입 주변에 자주 생겨서 세수하면서 터지기도 하고 관리가 힘든데요. 물집 주변으로 가려움과 홍반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고 물집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20대 직장 여성의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만성 물집은 왜 생기고 또 첨포창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예, 이제 이 첨포창은 피부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일부의 황원, 그러니까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예, 2번째는 육체적인 과로, 예, 3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로 3가지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이 나를 적으로 알아서 치료하는 것을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만성 물집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과적 치료는 피부과에서 하시면 되고 외과적 치료 받으면서 한방에서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자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진피와 지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몸이 너무 힘들 때 나타난다, 그러면 황귀와 당귀,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다, 이런 경우에는 연자육과 천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있다면 진피와 지각을, 그리고 육체적 과로에는 황귀와 당귀를, 또 정신적 과로에는 연자육, 천궁을 이용한 한방차로 만성 물집 관리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이제 붓기라든지 이제 림프 부종을 빼기 위해서 열탕과 이렇게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붓기라든지 림프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손발이 심하게 부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무리한 운동으로 붓기를 빼려는 시도는 오히려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고 또 30분 이상 쉬도록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전신 운동과 관리로 부종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